제 친구가 교육부 국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교 가면서 그 친구를 이제 국장으로 끌고 왔었거든요. 끌고 왔는데 이 친구가 부인이 아프다고 12월에 그만뒀어요. 그만둬서 둘이 살다가 하나가 없으니까 못 있겠어요. 거기서 야, 이게 참 그 생활도 중요하지만 혼자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걔가 한 3년 같이 살다가 없으니까 도저히 몸이 아파가지고 쑤시고 그래서 못 있겠어요. 집에 들어가 텔레비 보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어깨가 막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 보니까 목에 디스크 사고로 보니 좀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게 어깨 1월 달에 딱 얘가 12월에 그만뒀는데 1월 달에 이렇게 있는데 어깨가 누르기 시작하는데 막 찍어 누르는 것 같더니 돌을 갖다 얹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하러 가자고 그러고 아침 일어나면 밥 먹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2월 달에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월, 2월에 이번에 학생들 이제 다 목표대로 다 찾고 그리고 이제 3년 때 되지만 금년부터 흑자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흑자고 그러니까 제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좀 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안 나올 거지. 뭘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석자 교수로 하면 어떠냐. 그래서 석자 교수를 하겠다. 그러면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석자 교수로 있기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교육부에 쭉 근무를 했었고 여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대학이라는 게 뭔가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대학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대학에 오기 전에는 제 건양 경일대학이라고 있었어요. 옛날 공부를 하는데 죽으라고 애우거나 또 뭐 머리 싸매고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다. 그냥 듣고 쭉 듣고 중요한 거다 그러면 그 방학 때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가면 한 3, 4년 지나가면 대학을 같은 능력이 되도록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대학이란 교양을 갖고 자기 전문 지식만 갖게 되면 대학을 졸업 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대학교 졸업 맡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너 와서 4년 동안 배운 거 1시간만 얘기해봐. 못해요. 다 잊어버리는데 뭐. 그렇잖아요. 원래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안 잊어버리면 정신 이상자가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죽으라고 외워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잊어버리면 뭐하나. 그건 소용없는 거다. 정말 배우고 싶은 건 배우면 된다. 이렇게 해서 4년 지나면서 물론 이제 MT도 하고 수학여행도 가고 또 운동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올리면서 대학생활을 즐기면 그러면서 자격증 따고 졸업 맡으면 충분하다. 나는 그런 대학을 만들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건 필요 없고 시험 보기 전에는 50% 정도 시험 문제, 예상 문제를 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사지선다에 4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찍으면 비합격 나오게 출석 잘 듣고 하면 졸업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 추가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배울래요. 그렇게 하면 공부 배운 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게끔 이렇게 되는 학교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배워야 진짜 공부가 되는 거지. 죽어라 배우고 잊어버리고 죽어라 배우고 잊어버리고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더 반작증이 심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대학을 만들고 그리고 웬만하면 거의 장학금을 주는 목표로 하자. 그래서 저희 대학이 아마 장학금률이 제일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4년간 50%, 그 작년에 이제 2년간 50%, 올해는 1년간 40%인데 사실은 그 이외에도 국가장학금이라 해서 거의 다 웬만하면 국가장학금 다 돼요. 그래서 그 약 한 반수는 학비를 안 내요. 국가에서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에 배워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자격증 꼭 하나씩 따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야면 그 이제는 60세 넘어가서 얘가 가장 중요해요. 60세에서 75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왜냐면 75세까지는 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만 조금 받아도 일할 때가 있어요. 이게 놀이터예요, 놀이터. 60 이후에 정년하고 나면 집에 딱 있으면 교장선생님 했어도 집에 있으면 할아버지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옛날 교장 했다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어디가 밖에 나가서 어디 경로당 가도 안 알아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빠져요. 오히려 60세 넘어가서 일을 하면 거기 가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돈이 그렇게 뭐 생활할 때 좀 많이 안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결국 인생이라는 건 돈보다는 직장이 더 중요하다. 직장이라는 건 결국 놀이터가 중요하다. 놀이터를 가지려면 우리나라는 자격증이 없으면 놀이터가 없어요. 어쨌든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간병을 하더라도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요양사 자격증이 있으면 돈이 나와요, 국가에서. 근데 아무리 잘 간호하더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돈이 안 나와요. 그러면 또 앞으로는 이게 더 심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2020년에 10대 직업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능력 개발원에서 발표한 그 10대 직업에 맞춰서 학과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나온 학과들은 2020년이 되면 10위 안에 있는 직업군이에요, 정말. 그래서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 중에 뭐 하나 해놓으면 도움이 돼요. 그 중에 여기 우리 교수님도 계신 다문화 한국어도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제가 지금 다문화 한국어는 주로 이제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교장 선생님들 공부하시면 정년하시고 나면 연금 받으니까 외국에 가서 놀아라. 외국에 가서 한국말 가르치는 교수해라. 교수하면 자기가 한 35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3년 뒤로 150만 원 가지면 한 1,500만 원 가지고 가는 거가 똑같아요. 거기서 1,500만 원 3명이나 4명이 같이 가면 집 하나 큰 거 얻어가지고 일하는 사람 2명 쓰고 그러면 한 70만 원이면 다 끝나요. 나머지 50만 원 실컷 놀러 다니는데요.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이제 운전하고 그러면 한 3, 4년 지나면 그날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재밌나. 이렇게 살아야지 국내에서 말이지 고수업 치고 등산 다니고 말이지 골프 치고 이거는 좀 그 사는 죽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야. 뭔가 좀 국가의 도움도 되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그럴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면 좀 정부에서 도움도 좀 주고 이렇게 해주면 서로 이익이 아닐까. 그래서 혹시 이제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한 100만 원이나 150만 원 지원해주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거 충분히 그 나라 가면은 할 수가 있어요. 뭐 배워놓으면은 그걸 자격증이 있으면 그다 가겠다 그러면 아예 대환영이죠. 그리고 꼭 그 대학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의 고등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교사해도 충분히 돼요. 왜냐면 요새는 그런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외교관이나 아니면 그냥 한국말 가르치는 사람 한 사람 되면 2억 정도 들어요, 한 달에. 그럼 뭐 한 사람 보내는데 여기 100명 보내고 그러다 100명 보내면 되거든요. 훨씬 국가가 이익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부도 이익이고 개인도 이익이고 해서 그런 방향도 괜찮고 요양시설도 괜찮고 심리상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고등학교도 지금 전부 심리상담사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심리상담사가 되면 한 2, 3년 지나면 다 심리교사가 될 거예요. 요새 교대사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교대사대 안 들어가도 심리상담사들 고등학교 발령을 받고 2, 3년만 있으면 정식교사 다 발령되면 그보다 더 좋죠. 선생님보다 더 좋은 게 심리상담 교사예요. 방에 큰 방에 앉아서 애들 학생 상담하러 적고 얘기하고 하면 되는지 얼마나 재밌어요. 아까 저기 역할 보니까 참 좋던데요. 그런 아주 제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좋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좀 고로운 얘기 좀 해드릴까요? 네,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좀 색다른 길을 많이 걸어왔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뭘 할까 그러다가 선생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교육대학을 들어갔어요. 서울교대에 들어가서 교사 생활을 9년 했어요. 9년 하고서 이제 해외에 이제 외교관으로 나가는 걸로 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돼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이제 들어와서 교육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그래서 교육부, 해외, 또 학교에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교장도 했고, 고등학교 교장도 했고, 교육부에서 국장도 했고, 교육장도 했고, 외교관 생활 한 18년 했고, 그리고 대학교 청장도 했고, 지금 사이버대학 지금 부총장도 하고, 그래 할 건 다 해왔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근무할 때, 오사카 영사관에 가서 근무할 때, 자, 일본 사람 돈 좀 뺏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뺏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일본 사람이 잘하는 게 뭘까? 그래서 일본 사람이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을 써서 돈 좀 벌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위상도 좀 살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역사 공부를 했어요. 역사 공부를 했더니 고대의 일본에 생성되는 과정이 나와요. 일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일본은 잘 몰라요. 근데 일본의 역사책이 나와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고사기라는 게 있어요. 고사기. 그게 712년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우리나라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사람 김부식 씨가 한 300년 전, 500년 전 얘기, 신라시대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사기는, 삼국사기는 내가 지금 조선시대 얘기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부정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본 고사기는 712년에 썼어요. 이 백제에서 멸망해서 백제에 건너간 사람이 손자가 썼어요. 안 말려라고, 말리지 마라. 그래야죠, 안 말려라. 이름이 야스마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썼는데 잘 썼어요. 그래서 삼국사기랑 고사기랑 이렇게 읽다 보면 틀리면 이 고사기가 맞은 거예요. 더 정확한 거예요. 우리나라 삼국사기는 벌써 한 200~300년 전 걸 쓴 거니까 모르잖아요. 그 주문 글 가져가지고 물론 참고문헌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720년에 나온 일본 서기라는 게 있어요. 일본 서기에는 710년에 나온 고사기하고 전혀 달라요. 내용이 똑같은 섬을 표현하는데 한국의 섬에는 고사기에는 금은 보화가 있는 보물섬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한국에 금은보화가 있는 섬이 없는 건 애들도 다 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의적이에요. 그냥 똑같은 내용이 다 그래. 전부 이걸 비하하기 위해서 이거 일본 서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일본 사람은 만들자, 이제 백제는 없다. 그래서 백제라는 게 일본 사람들은 신라는 실하게 그래요. 고구려는 고구리 그래요. 백제는 학사에 안 그러고 구다라 그래요. 구다라는 뭐냐? 큰 나라 그 뜻이에요. 큰 나라가 군나라가 구다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 자기 나라는 작은 나라고 여기는 큰 나라다. 그래서 일본의 나라라는 걸 만들어요. 나라. 그 일본의 최초의 수도예요. 나라. 여기는 큰 나라를 섬기는 우리 나라, 작은 나라다. 그랬었어요. 그 정도의 큰 집, 작은 집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제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죠? 그래서 백제에서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일로 시집을 오고 가서 이제 산딸이 되면 거기 가서 낳고, 그리고 실제로다가 백제의 왕 중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난 왕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백제는 친척 관계를 마찬가지예요. 동맹 관계, 혈맹 관계를 맺었죠.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일본에 맨 처음에 누가 건너가냐면 가야 사람들이 건너가요. 가야인들이 건너가서 벼 기르는 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이 농사 짓는 거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지배를 하게 돼요. 그 맨 처음에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의 신들이에요. 전부. 맨 처음에 간 사람이 벼 농사를 잘 지면 농업의 신, 바다 농사를 잘 지면 바다의 신, 또 이 사람이 뭐 나무를 잘 깎으면 나무의 신, 돈을 잘 벌면 돈의 신, 다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의 조건은 하늘에서 건너와야 돼요. 하늘에서 건너오는 건 뭘 건너냐? 배를 타고 건너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란 뭐냐?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건너온 사람들만 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첫 번에, 그러니까 일본에 태어난 사람 신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신사는 약 한 1000몇 개가 있는데 다 초대 신이 누구냐?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이 본 적이 없으면 신이 안 돼요.
중국에서 온 건 신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아니니까. 그게 굉장하죠. 그 일본 사람이 우리가 왜 그걸 미워할까? 이해 못하죠. 그렇죠? 왜? 그런 역사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백제, 이 가야라는 나라가 신라하고 백제 사이에 껴요. 껴가지고 있다가 신라 백제가 점점 커지면서 신라가 멸망시켜버려요. 그래 합쳐버리죠. 그래서 이 가야 사람들이 일본을 건너가요. 건너가니까 신라가 미워야 하는 거예요. 밉죠. 그러니까 백제랑 동맹을 맺죠. 결혼 동맹을 맺죠. 그게 일본이랑 가야에서 맨 처음 맺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배자하고 피지배자는 엄격한 선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장님하고 기사하고 같이 차 타고 가다가 한참 내려가다가 배고프다 밥 먹자야. 그러면 저 드라이브 가다가 이제 드라이브 내가 식사하잖아요. 같이 밥 먹잖아요. 이거 택도 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은 애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정식 먹으면 넌 막 우동 한 그릇 먹어야지. 이렇게 똑같이 같이 먹어. 절대로 안 돼. 지금도 그래요. 주인이랑 같이 먹는다고는 상상을 못해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을 수가 있냐. 우리는 그걸 전혀 그렇게 안 생각해요. 어느 나라랑 똑같죠. 우리 인내천이라고 하죠.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 일본은 너하고 나는 다른 사람. 왜냐면 건너간 사람은 신이고 거기 있는 사람은 현지인이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으로 덮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지금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황족은 물론 안 내죠. 그렇죠? 황족. 황족이 되려고 그러면 그 부인을 신의 가게에서 내요. 신족. 요것도 세금 안 내요. 그다음에 천민 있어요. 백정이라고. 요 천민. 이 사람도 세금을 안 내요. 저 사람이 누구야 이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네발 달린 짐승이래. 저 사람은 사람 아니야. 그 마을에 가면은요 택시 타고 가려고 그러면 나 안 갑니다 그래요. 왜 안 가요? 여기 사람 사는데 안 돼요. 그만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아니래 걔들은. 국가에서 세금을 안 받으니까요. 우리 옛날에 늘 차별했으니까 세금 안 받아. 가면 보통 목욕탕 가도 보통 사람은 한 300원 내면 이 사람은 한 50원밖에 안 돼요. 표가 있어요. 그 정도에 그래도 아무 쓸데 안 해요. 그럼 평민도 너보다 더 아랫사람 있지 않냐 이렇게. 얼마 전까지도 공무원이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중요한 큰 기업도 하나도 안 받고 걔들 신분 딱 빠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걔들을 무시해요. 쟤랑 연애를 했어? 그래. 딸이 이제 시집을 갔잖아요. 연애 천민이라고 써있는 건 얼굴은 미끈하니까 똑같으니까. 회사에 들어가 사귀다 보니까 어떻게 결혼했어. 결혼하니까 아버지가 천민이라고 했다니 집에 안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 딸만 들어와요. 이 사람은 밖에서 애 보고 이렇게 일어요. 왜 안 들어와요? 사람 아니야. 자기 사위를 사람 아니야.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히 동화돼가지고 사람 취급 안 해요. 웃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나라 옛날 백정 있었지만 지금 누가 그러면 웃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일본, 고대의 일본은 어떨까? 그러면서 제가 그 역사를 쫙 공부를 했어요. 이걸로다가 소설을 쓰자. 그러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소설을 써서 대망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내가 그거 읽어보고 나서 잘 썼다. 그래가지고 한국판 대망을 쓰자. 그래서 이제 10권짜리 착 해서 그냥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읽을 수 있도록 요걸 한번 멋지게 써보자. 이제 어서가 영사관에 근무하면서 이제 오전에 이제 일하고 오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 10권 그리고 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귀국할 시간 다 돼가고 10권은 택도 없어요. 이거 줄여야겠다. 3권을 줄이자. 3권을 줄여 3권으로 이제 간행을 하자. 상중하. 또 상중하는 안 팔린대요. 책이. 상하면 장하지 상중하는 없대. 그래서
또 200페이지 줄여가지고 700페이지로 딱 만들어냈어요. 200페이지 탁 만들어내니까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나 신문에 이만한 내 기사가 나요. 아무개 영사가 쓴 역사소설 뭐뭐 하고 내용은 조금 나잖아요. 하루에 5판이 팔려요. 5판. 1판은 뭐냐? 5,000부예요. 그러면 상하니까 10,000부지, 그렇죠? 하루 50,000부가 팔려요. 10%가 내 수입이에요. 일본은 책을 팔으면 주는 게 아니라 찍으면 줘요. 5판 빠르면 그 다음에 10판을 찍어요. 그럼 10판 값이 그 다음에 또 들어와요. 야, 돈 들어오는데 신나더라고요. 내가 탁 찍으면 또 뭐라고 차차차차 찍는데 아니 월급이 얼마인데 이렇게 조금씩 들어와? 뭐 2, 3일 만에 찍은 말고 한 달 월급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해서 그 저희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KBS에서 드라마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원장료를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 원장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대. 왜요?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하려면 원장료를 꼭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 드라마의 역사 드라마의 시발점을 하고 싶다. 당신 소설을. 그래서 1억을 주겠는데 어떠냐? 1,000원만 줘도 된다고 1억씩이라 1,000원 주라고 그래서 1억 받았어요. 그랬더니 1년간 텔레비 드라마 했어요. 우리나라 KBS에서 1년간 삼국기라고 해서 매주 일요일날 7시부터 8시까지 1TV, 2TV 다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도 했고 제가 이제 일본에서 그 한국말 가리키는 교과서도 만들었고 또 소설도 쓰고 수필도 쓰고 시도 쓰고 그래서 제가 한국말 가리키는 책들 한 20년간 내 책이 석권했어요. 한국어를 조금 알려면 내 책을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시를 썼는데 처음부터 그대 사랑에만 썼거든요. 그래서 탁 썼는데 일본에서 이제 이 주간지 있잖아요. 주간지 신문에 내 시가 매주 실렸어요. 그러면 주간지가 엄청 잘 팔린대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게 약해요. 근데 그대가 없는 밤이 아닙니다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오니까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주간지를 그 시 때문에 산다고 그럴 정도로 했대요. 그래서 아사히신문에도 제가 이제 수필을 한 1년간 연재를 했고 그 시, 소설, 수필, 교본 뭐 다 좀 했어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재미있게 보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는 왜 이게 가능했을까? 결국은 계획이었다. 내가 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교대를 좀 막 선택 나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제 내가 65세까지 근무를 하니까 65세까지 시간이 지나면 교감되고 교장되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좀 밋밋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좋은 게 없을까? 그러니까 한 친구가 외교관이나 돈 잘 번데 막 외교관 제일 외국에 가서 근무하고 그래 그 외교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소설 말이지 가면 일본에서 돈 번다가 그런 얘기 듣고 또 그 다음에 뭐 장학사가 왔어 그러는데 장학사가 뭐야 그러니까 선생님 감독하는 게 장학사. 그때 봐야 돼. 장학사가 그러면 교육장. 그때 봐야 돼. 그 국장에서. 그때 봐야 돼.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이거 그러면 대학교도 뭐 총장도 있고 그렇다니까 한번 다 해보자 이거. 이렇게 하나님 뜻이면 안 되나.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14차 3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아저씨랑 결혼할 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야 될 이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건데 당신 내 대표로 무진장에 행복할 거야. 그래서 평생 동안 계속 늘어나는 인생을 살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선택한 목표 그랬더니 내가 계획서를 탁 보여줬어요. 그게 이제 노트로 한 권인데 그랬더니 참
참 거짓말은 잘하네요. 뭐가 거짓말인지 아니니까 당신이 세운 계획 중에서 1차 3개년 계획부터 틀렸다. 그럼 1차 3계획 왜 틀렸냐? 당신 나한테 돈이 얼마 있다고 그랬지? 30만 원 있다고 그랬지? 30만 원. 내가 20만 원 합치면 50만 원이니까 뭐 전세 얻어가지고 시작하자고 안 그랬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3년 후 경제 목표가 1천만 원이야? 그럼 두 사람이 선생하니까 둘 다 합치면 한 푼도 안 먹으면 180만 원인가 그래요. 3년 동안. 그러면 50만 원에 180만 원 합치면 230만 원인데 그동안 먹고 쓰고 자고 이거 안 하고 해도 그건데 어떻게 1,000만 원인데? 도둑질할 거야? 아니, 과외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1,000만 원이 돼? 그거는 설명하기 좀 곤란한데 단 하나, 당신은 덧셈으로 가고 나는 곱셈으로 가는 거야. 좀 달라.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기 이제 곤란한데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나도 이 계획이 내가 될지 안 될지는 이건 전혀 몰라. 다만 내가 이런 생각으로 가면 될 거다 라는 것 뿐이야. 근데 1차 3개년 계획은 내가 지금 현상을 봤을 땐 거의 가능해. 그러니까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에이 그런데 딴 거는 몰라도 그냥 당신 열정 있는 사람이니까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3년 딱 됐는데 이게 우리 딸이야. 그러니까 언제 여기를 살았어? 그 전에 맨날 결혼하기 전에는 등산만 하더니 결혼하고 맨날 호박꽃만 들고 다니더니 그러더니 사실은 말이지 당신이 나한테 내가 덧셈 곱셈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랐지. 그게 무슨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은 당신 원래 융자 좀 받았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한 거야. 내가 당신 융자, 내 융자 내 30만 원씩 그냥 해줘요. 왜냐면 공무원은 무조건 말이지 내 은행의 대리거든. 친구들 전부 뭐 한일은행, 상업은행 다 대리야. 이 은행, 이 은행을 하니까 뭐 150만 원 빌리는 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사실 돈을 빌려가지고 땅을 산 거야. 땅을 사고 그래서 이자도 빌려가지고 또 갚았어. 3년 동안이나 그랬어. 그때 이자가 비싸요. 이제 또 당신한테 말이지 돈 월급 다 갖다 주고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와. 그 이자 빌려가지고 또 갚고 또 갚고 또 갚고 그랬지. 근데 그게 딱 3년이 딱 됐는데 강남 개발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강남 발주거리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500평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땅이 아니고 언제 이거 사놨어? 그래서 그때 산 거야. 결혼할 때. 당신 결혼하고 바로 은행에 빌려가지고 이거 사놨지.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그래서 3년 딱 됐는데 크리스마스 때인데 돈을 탁 갖다 놨어요. 1250만 원이야. 세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 땅 팔았지. 그러니까 그 정도를 왜 팔아?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 목표 100% 달성됐는지 125% 달성된 거야. 됐지? 1차 3개년 계획 끝나고 2차 3개년 계획 해외라고 그랬는데 2차 3개년 딱 끝나자마자 내가 일본에 나가게 됐잖아. 2차 3개년 계획 목표대로 다 됐지.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다 될 거라고 믿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다 될 거야. 근데 나중에 소설 쓴다니까 그거는 하지 말라고. 당신의 소설은 절대로 안 돼. 왜 안 되냐면 일본말도 모르고 우리나라 소설 써본 일도 없고 어떻게 일본 사람이 그걸 읽어줄 거라고 생각하냐. 한국말로 써도 읽어줄까 말까 한데 일본말로 써서 일본 사람이 많이 읽어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당신은 말이지 학교 다닐 때 좋은 짓만 했지 나는 그렇게 좋은 짓 안 했어.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무슨 짓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담임선생이 야 이번 기말고사에서 1등하면 나는 한 학기 동안 공짜로 술을 먹는다. 우리 반이 1등하면 공짜고 만약에 꼴찌하면 내가 돈을 반을 다 내야 돼.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져야 돼.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부반장이었어. 나 담임이 나를 불러가지고 야 너 좀 어떻게 좀 해서 애들 독려시켜가지고 우리 반이 꼭 1등 좀 해달라고. 내가 술 좀 공짜로 먹어야 되지 않니? 그래서 내 애들 데리고 공동묘지 데려갔어요. 공동묘지 가서 여기에다가 각서를 써라. 우리 담임선생님 소원 하나 들어주자. 절대로 죽을 때까지 발설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쓰고 여기다 다 도장 찍어라. 그러면 우리 반이 1등 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뭔데 너희들이 각서를 쓰고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하고 최소한 대학교 졸업했을 때까지 얘기 안 한다고 그러면 요거는 내가 우리 반 1등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럼 다 썼어요.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내가 키가 작다니 앞에 앉잖아. 그러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3번이야 답이. 하고 두 번째 하고 이렇게 하면 2번이고 10문제 가르쳐줄게. 20문제 중에서 10문제만 가르쳐 나머지는 알아서 찍어. 그러면 1등 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성적이 10점 이상 올라가서 1등 했어요. 지금 대학교 만든 거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 베스트셀러 해서 어떻게 돈을 가져갈까 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머리가 없는데 베스트셀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이 머리를 잘 써야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경희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경희대학 총장이 딱 되고 나는데 학생이 1,500명이에요. 1학년 학생이. 그러니까 6,000명이죠, 그렇죠? 6,000명 대학생인데 약 2.5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500명이나 4,000명 해마다 지원자가. 그런데 그렇지만은 잘 나가는 과는 20대 1인데 못 나가는 과는 1대 1도 안 되는 과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미달도 있어요. 거기 총장을 갔는데 이 대학을 그럼 어떻게 발전시킬까? 그러다가 내 파워가 교육부에서 국장을 했으니까 아직은 내 부하들이 있지, 힘이 있지. 그래서 교육부에 딱 올라왔어요. 야, 내가 여기 가 있는데 너들 계속 여기 있을 줄 아냐? 정년하고 끝나면 교수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의지할 건 나밖에 없을 거야. 알았지? 날 밀어줘. 내가 1,500명 정원을 2,000명은 늘릴 거야. 500명 늘려. 알았지? 내가 책임져줄게,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모든 대학은 다 감축하는데 우리 대학 딱 하나만 2,000명 증원했어요. 그러니까 1,500명이고 2,000명이니까 너희들이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책임질게. 사람이라는 건 부음을 팔 줄 알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그래서 다 통과가 됐어요. 장관이 차관장 위에 그냥 다 설득시켜가지고 다 했어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500명을 2,000명 늘렸어요. 늘려놓았더니 교수들이 야, 지금 1,500명 해도 말이야 2대에 좀 넘는데 저거 2,000명 늘려놓으면 뭐 학교 안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발시킬까, 어떻게 발전시킬까 많이 봤어요.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뭔가 쭉 보니까 그 카니발 하죠.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낮에는 술 다 먹고 자는 거예요. 밤이면 그냥 와서 파티한 술 파티 가고 그래요. 아니 대학교들 낮에는 말이도 밤에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네. 그러니까 가수가 오는 거예요. 가수가 와서 막 하니까 애들이 그냥 밤새도록 놀고 새벽에 다 자요. 3박 4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이거를 이용해서 학교를 발전시키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의 특성을 쫙 보니까 이제 사진학과가 있어요. 사진학과는 경희대학이 괜찮은 것 같아요. 중앙대하고 몇 군데 있고. 그래서 그러면 사진을 제일 잘 찍는 이 기사가 누군가 그 조사시켰어요. 배우 사진을 제일 잘 찍는 사람 누군가 찾아봐라. 그러니까 서울에 조선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잘 찍는데요. 이 사람이 배용 좀 찍고 조선이 찾아갔어요. 우리 학교 교수하십시오. 연봉은 이만큼 주겠습니다. 이 제일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 한 달에 1,000,000원씩 받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됩니다. 딱 2시간만 가르치면 마음대로 자유로 연구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2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1,000,000원씩
않습니까? 65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아이, 나 그런 거 안 해요. 돈이 적습니까? 아, 그거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데, 아,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아, 실은요, 제가요, 학사밖에 안 돼요. 석사, 박사가 없어요. 석사, 박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교수 하려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아니, 내가 그거 시켜준다는데, 총무를 시켜주면 되는 거지, 무슨 석사, 박사가 필요,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맘대로 합니다. 내가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요? 진짜 해드릴게요. 그럼 조건이 뭐예요? 딱 하나 있습니다. 조건은 한 달에 한 번씩, 매 3번은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고 2시간인데 1시간간만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넷째 주에는 그 사람이 1시간, 당신이 1시간 가르치고 배우를 데리고 싶어요. 배우가 1시간 가르쳐요. 그럼 배우 비용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왕복여비, 일일 교수권, 그 아시스탄트 비용 다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청구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되죠? 아, 그거는 뭐 문제 없죠. 1년에 12명인데 뭐. 그래서 한 달 전에 그 프로필을 저한테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사실은 내가 이 교수가 사진 가르치는 건 관계도 없어요. 문제는 배우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걸 탁 끌어다가 경상도 대구 이 학교에만 쫙 끌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이런 배우가 와서 특강한다. 그래가지고 10명, 100명만 사인일에 사인 넣어가지고 증정해준다. 사진에다가 사인 탁 넣어가지고 준다. 여학생들이야 아침 7시부터 앉았어. 10시부터 수업하는데 꽉 차요. 1500명 강당이 꽉 차요. 그러니까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제가 이제 우리 대학 학생들 100명을 훈련을 시키고 당신들은 2학기 때 전부 전액 장학입니다. 홍보 장학생. 그래가지고 인물 보고서 아주 근사하게 생긴 남자들 있잖아요. 비끈비끈하게 생긴 애들은 탁 해가지고 뭐 공부 못해도 인물 보는 탁 보고 키 크고 잘생긴 애들만 딱 뽑아서 100명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대학은 이런 대학이다. 앞으로 내가 총장 와서 이렇게 취업을 시킬 거고 우리 졸업생이 지금 얼마나 나가 있는데 거기 옛날 경북산업대학은 좋았어요. 옛날에 돈 없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했기 때문에 다 세를 가졌어요. 경북 대구 근처에 이 회사 만든 사람 다 우리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군수가 3분의 2예요. 우리 대학 졸업생이. 그러니까 얼마나 재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엄청히 취직도 잘 되고 미래가 보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학교인데 홍보를 안 해서 잘 모르는 거다. 설명, 맨투맨으로 우리 학교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가 딱 발표를 했는데 우리 학교가 63위로 나왔어요. 학교 순위가. 사실은 200 몇 개 중에서 하면은 100대 활짝 넘어가는데 중앙대학에서 한 거, 중앙일보에서 한 거는 100 몇 개, 120개인가? 대학에서 해서 73위로 나왔으니까 거기 희망한 대학만 한 거예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중앙일보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4층 높이로 해서 크게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앞에 탁 그 강당 앞에다가 이 대학 나쁜 줄 알았더니 73등이네. 저 앞에 전체 수는 안 보이잖아요. 저 73위만 나오니까. 그 클로즈업해서. 그러니까 참 이렇게 좋은 학교인데 홍보를 안 해서 나쁜 학교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훨씬 더 우수한 대학이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 딱 입학시험을 봤더니요. 여자들이 10,000명이 들어왔어요. 12,500명이 와서 지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가 비율이 9대 1이었어요. 남자 9명에 여자 1명이었어요. 원래 공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5대 5가 됐어요. 그러니까 딴 대학에서 여자를 보러 오려고 전부 그래. 어떻게 공부 잘해? 다 이쁜 애들이 우리 학교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인력 학교가 유명해졌어요. 그 얘기가 엉뚱하게 흘렀는데 제가 그래서 이 소설을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될까? 저는 옛날에 그런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시골에서 가재 잡기 하면 친구들이 가재 잡으면 야 가재 누가 잡나 시합하자 그러면 내가 맨날 1등이었어요. 왜냐면 얘들은 뭔지를 몰라요. 나는 가재 잡으려고 그러면 옛날에 해봤어요. 그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꽃을 이렇게 거먹잖아요. 뒷다리 빼가지고 거먹는데 탁 깨서 어느 날 한번 잘못됐는데
저쪽에 갔다 오니까 가지가 모여있더라고 거기에. 아, 이렇게 강아지가 피를 좋아하는구나. 그거 알았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가지 잡으러 가면 걔들 막 위로 올라가 돌짝을 들치잖아요. 나는 안 들치 가만히 있어요. 개구리 잡을 때 개구리지. 근데 개구리 탁 잡아가지고 실을 매달아가지고 뒷다리 꼭 해서 물에다 피 담궈 놓으면 피가 똑똑 떨어지잖아요. 한 5분만 숨어있으면 그것처럼 가게 팍 물어요. 한 번만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뭐 들쳐가지고 잡아요. 모아놓고 잡지. 그러니까 내가 맨날 1등 하죠. 우리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기마전 하잖아요. 반대항. 반대항 기마전 하면 맨날 우리 반이 져요. 야, 너희들 말이지. 왜 지냐? 야, 쟤들 반에 센 애가 있잖아. 너희들 그게 아니라 너희들 생각이 좀 틀려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지휘할게. 지휘를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쟤들이 큰 순서로 쓰잖아. 우리는 반대로 쓴다. 키 큰 순서를. 그러면 내가 얘기한 너는 키 작은 사람은 죽긴 죽는데 여기 때는 딱 하면 와 가다가 반쯤 가다가 쫙 저쪽 운동장 끝으로 도망가는 거야. 알았지? 그럼 내가 막 쫓아갈 거 아니니? 그럼 계속해서 도망가서 멀리 가서 죽어야 돼. 그리고 이쪽에 탁 부딪히면 이쪽에 센 사람은 이쪽에 약한 사람이 부딪히니까 빨리 죽일 수 있잖아요. 빨리 죽이고서 이쪽에 돌아오면 반드시 이긴다.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 힘센 사람 다 빼놓고 이쪽에 약한 사람 다 죽여버리고 시작하는데 혼자 아무리 순서 돌아와도 두세 쪽에 한 번도 안 하니까 그때마다 우리 반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위에 가서 다 위에서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 하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야 너는 말이지 그런 거 하는 거는 귀신이다 맨날 그랬어요. 어쨌든 참소리가 절대로 내가 가면 난 안 들키고 딴 사람은 다 들키는데 맨날 우리 아버지가 돈 물어주는 게 그 다음에 나 없이 가가지고 들켜가지고 그때 계란을 가져왔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죽어가지고 한 것처럼 해서 미쳐서 혼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이 소설을 어떻게 이게 베스트셀러를 냅니까? 우리 아저씨가 그것만은 하지 말고 그 당신 실력이 그건 내가 봐도 안 되는데 왜 그걸 하려고 그래? 그게 힘들게 그것도 되지도 않고 누가 읽어본다고 내가 봐도 한 50페이지 써놓고 봐도 읽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방법이 생각해야지. 자 그러면 일본에서 가장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이 누굴까? 역사소설자 시바리오타로라는 사람 쓰기만 하면 베스트셀러야. 자 시바리오타로 책을 읽자. 쫙 갖다 놔. 30권을 쫙 왜? 멋있는 명문이 나오나? 그것만 200페이지 다 뺏겼어요. 복사해서 내 소설을 내고 집어넣자. 그 200페이지를 갖다가 700페이지 중에서 200페이지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장군이 말이죠. 석양에 배를 타고 탁 가면서 탁 칼을 들고 이쪽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러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하늘에 이제 그 노을이 탁 지고 뭐 구름이 날아가고 말이지 그 갈매기가 날아가고 그런데 거기에 흘러가는 그 내용을 쫙 보면 읽는 사람이 아주 가슴이 섬뜩하고 비장감을 느껴요. 내 소설은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말을 탁 산등성을 탁 달리면서 이쪽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러는데 해 떠오르는 거하고 뭐 날아가는 새하고 비슷해. 그 내용은 똑같아. 그거 그대로 뺏겨놨어요. 그 5페이지 나갈 때마다 그냥 명문이 나오니까 와와 그러면서 일본 사람 밤새도록 읽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지.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 그 사람 시바리오타로 상을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불렀어요. 선생님 제가 식사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해서 내가 이제 홍삼하고 인삼의 기사를 겹치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작품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읽어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요 톨스토이, 섹스피어, 그리스 신화 다 뺏겼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썼대요. 아 일본 사람 참 재밌어. 리트가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서 야 그래도 나는 말이죠 그렇게 뺏겨서 한 번도 이런 거 준 일이 없는데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되게 크게 될 겁니다. 아 제가 크게 되기는 뭘 아니 저는 그렇게 뺏고 그 사람들은 담례를 하는 거 선생님 어떻게 이런 담례까지 하십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홍삼의 기술을 그 전에 살짝 타서 탁 마시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10년을 더 살 겁니다.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사람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늘 그 사람 일본 가면 찾아가면 아주 기분 좋게 해요. 그러면 아주 좋은 친구처럼 좋은 선배가 되는데, 인생이라는 건 참 그 사람 한 얘기가 옛날 고대부터 창작이라는 거다. 조금씩 모방해서 발전시켜서 변화시키는 거지 처음부터 창작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전혀 죄스러울 거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멋진 창작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방향을 바꿨는데, 제가 84년에 서울시의 인사담당 주무장학사가 됐어요. 주무장학사라는 건 뭐냐면 교육감하고 나하고 둘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과장 있고 국장 있고 부교육감 있고 손 하나도 못해요. 교육감하고 나하고 둘만 하는 거예요. 교육감이 이 사람 일로 보내고 저 사람 절로 보내고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기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이 얘 좀 봐주고 싶은데 자기 친구인데 교육감한테 얘기 못해요. 이 사람 내 친구인데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러면 내가 교육감님하고 차 타고 가면서 이 사람 국장 친구라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봐줘. 그러면 교육감이 봐주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럴 때니까 얼마나 세요, 그렇죠? 내가 탁 들어오는데 그때 그 자리가 아파트가 2채 생긴다고 해요. 1년에. 그런데 내가 딱 그 자리에 왔는데 이게 와보니까 가당찮아요. 집에 가면 언제 사람들이 와 있는지 와 있고 뭐 선물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보면 전부 밑에 등본부가 들어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되겠나. 그러니까 내가 9년 근무했는데 나쁜 데로만 간 게 이번이 있구나. 아니 원칙대로 했으면 좋은 데도 갈 수 있는데 왜 세 분 다 나쁜 데로 갔나.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봐주다 보면 안 봐준 사람만 나쁜 데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교육감님 인사 개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나를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면 낙하산 부대라고 그래가지고 교육감 싫어하는 사람을 갖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국가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놈을 갖다가 내가 주무라고 딱 앉아있으니까 교육감이 말이야, 이 사람아, 자네 말이야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거기 그 자리에 앉을 자리가 아닌데 당시 34살에 말이고 인사 주무 갔는데 지금 장학사가 34살짜리가 있나 찾아봐. 다 40 넘었어. 그 자리에 올라오려면 45이나 돼야 지방 장학사 하다가 본청 장학사 하다가 장학 담당 하다 인사 담당 와서 인사 담당에 5명이 순서대로 와서 마지막에 주무장학사인데 당신 팍 들어왔잖아. 우리 30살에 30대 장학사가 있어. 한 명도 없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왜 그렇게 딸쳐? 이게 교육감이 나를 되게 미워하긴 미워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뭔가.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오라는 게 아니고 인사 담당 장학사도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다만 이제 내가 일본에 근무할 때 일본에 근무하는 동안에 조총련 포섭이라는 게 있어요. 조총은 간부를 포섭해서 민단으로 돌려서 한국에 보내서 이 사람들이 한국 쪽을 만들고 그러면 한국 기여하게 만들어라. 조총련이 40만, 민단이 20만이에요. 그것도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영사관에 모여서 이제 그때 중앙정부 이제 영사 모여서 이제 너는 몇 명 포섭했냐, 너는 몇 명 포섭했냐 그러는데 나는 가서 얘기하는 조총련 간부들이 소장, 그때 문화센터 소장이에요. 소장, 밥이나 많이 먹고 밥이나 많이 먹고 이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60이에요. 근데 나는 31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들보다 어려. 그러니까 밥이나 많이 먹어야 해요. 네 얘기 딱 거짓말이다. 미자잼이나 그렇지. 너는 뭐 백이나 있으니까 온 거지. 한국 일에 뭐 이자도 있는 거. 그 다음에 막 헐벗은 그래야지 판자찜 이렇게 사는데 좋은 게 해방되면 나갈 거야. 해방되기 전에 안 가. 안 믿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 학습회를 해요. 그러니까 세뇌 교육을 하니까 믿지를 않죠. 그래서 하는데 영사가 이 자식아 너는 말이지 제일 젊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뭐 1등을 합격했다며 그러면서 와가지고 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실적이 없는 놈이 너야 하고 들어가. 그래. 아이 그러잖아. 나 이런 일 할 줄 알았으면 들어가야겠어. 이렇게 해서 부모거든. 아니 그래 내가 한 명도 안 했고 얘가 10명 했는데 얘는 우수하고 나는 우수하지 않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 자식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래서 여기는 20만이고 40만인데 이거 그래 10명씩 빼와가지고 이거 몇 년을 걸려서 이거 뒤집어 없습니까? 이거 이까짓 것 말이지 100명 1000명 뽑아와나 안 뽑아오나 그게 그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라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 말을 그럼 임마 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조중용 간부들 만나보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나보고 밥이나 많이 먹어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불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얼마나 발전인지 모릅니다. 애들이. 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사람 다 남한 사람인데 조국에 가야지 산소에 성묘라도 해라고 그러면 해방되면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을 보여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야 임마 한국 쪽으로 바꿔야 여권을 만들고 그래. 아 여권이라는 거 여행 주면서 만들어가지고 도장 하나 찍어 한번 갔다 오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쉬운 걸 뭘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래야 이거 뒤집어 엎어서 20만 원 확 바꿔서 60만 원 우리가 저청년 없앤다면 이렇게 해야 역사가 되는 거지. 쬐끔쬐끔 해가지고 이거 말이지 한강에 돌 100번 던져봐야 서울 사람이 큰 개씩 던져도 안 메워집니다. 흘러가잖아요 계속. 소용없는 겁니다. 메우려면 정말 크게 맞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났다가 정부에서 조충면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 걸 부르고 영사가 부르더니 아 자식아 너 이리 와봐. 그랬더니 너 그전 뭐 쪼글쪼글한 얘기 있었지? 그전 뭐 레포트를 한번 써와봐. 그래 내가 레포트를 싹 50페이지인가 써서 냈어요. 냈더니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써서 냈어요. 그게 채택이 됐어요. 이 사람이 학교 차장이 돼버렸어요. 과장에서 국장으로 발령하더니 1년 있다가 차장 됐어요. 그런데 내가 내 원수는 꼭 갚을게 그러더니 기부할 때쯤 야 너 뭐 하고 싶어? 그래서 뭐 하긴 뭐해요? 그랬더니 나 장학사 할래? 그래서 선배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서 선배는 야 주무장학사 달라. 그 주무장학사 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더라. 그래서 아 그럼 시험 간대 안 갈 거예요. 그랬더니 주무장학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이제 제가 교육감이 이대로 스트레이트로 가면 절대로 내 말 안 들 거다. 어떻게 전략을 쌓아야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 교육감이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재선되는 거예요. 이제 2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2년 후에 대통령이 또 임명해야 되는데 잘해야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교육감을 찾아갔어요. 교육감님. 제가 사실은 이 자리는 교육감 가장 측근이 오는 자리인데 내가 왔는데 교육감이 미워하는 거 압니다. 그럼 단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충성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에게 충성하는 의무는 다시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교육감 만드는 거. 이게 교육감한테 제일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 2년 후에 교육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뭔데? 제가 일본에 근무하니까요. 일본의 백화점에서 전술을 짜는데 어떻게 짜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달걀을 한 개 10원씩 하다가 세일할 때는 10원에 10개 이렇게 합니다. 구두도 3,000원 하던 걸 3만원 하던 걸 그 세일 기간에는 3,000원에 한 개씩 이렇게 줍니다. 이게 있어서 달걀 사러 갔다가 딴 것까지 다 사는 게 이 백화점 세일 전략입니다. 교육감이 4년 지난 다음에 대통령 딱 봤을 때 아 이건 잘했어 이놈. 이런 게 있어야 재선되는 거지. 인간관계 잘 맺고 뭐 인사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서울 시민이 아 그 교육감 괜찮다 잘했다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 거지. 아니 그래 뭐 인간관계 맺고
그거 소용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 뭐래도 이놈은 실력 있어 라고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담화 상품, 눈이 툭 튀어나온 상품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사개혁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져요. 간단합니다. 컴퓨터 탁 집어넣어가지고 탁 하면 그대로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근무 성적, 그때 희망 버스 노선, 경력, 그 다음에 그 자기 집 주소 이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4-5가지 집어넣어가지고 탁 해서 기계가 탁탁탁 골라서 가는, 본인이 모르는 근무 성적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학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학교에 좋은 학교 다 나쁜 학교로 가요. 그 나쁜 학교 다 좋은 학교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컴퓨터라는 게. 그 갈 때 있는 게 12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복글복글 찍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그러니까 나쁜 학교 있던 사람은 반드시 좋은 학교 가게 돼 있고, 좋은 학교 있던 사람은 반드시 나쁜 학교로 가게 돼 있어요. 컴퓨터를 딱 인사를 했는데 95%가 찬성이에요. 선생님들이. 야, 정확하다. 근데 내가 이게 인사 개혁을 하려고 막 쓰고 났는데 내 밑에 바로 그 다음 사람 지가 될 건데 내가 운반이 안 됐잖아요. 나를 엄청 미워해요. 나보다 4살 위인데. 이런 거 내가 이게 기한하는 거 보고 컴퓨터 인사하는 걸 이렇게 한다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살짝 복사해가 동아일보 기자 딱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컴퓨터 인사한다 하고 신문에 났어요. 아니 이 자식이 결제도 안 받고 이런 걸 얼른 풀어야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청장들, 이제 그때는 교육부청장이라고 했어요. 구청장들이 모여서 이제 교육감이 아무리 그래도 이거 말이지 구청장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들이 입장이 많잖아요. 아, 그거 아직 나도 결제 안 했는데. 그럼 교육감이 결제도 안 하는 걸 누가 이렇게 냅니까? 어떤 의미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제가 했습니다. 당신 왜 결제도 안 받고? 결제 안 맡은 건 틀림없습니다만 내가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간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들이 자네 말이야 뭐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이순자 씨랑 어떻게 돼? 아니 씨라고. 아니 그건 아닌데요. 소문 다 그렇게 났어. 뭐 이순자 조카라고 하나 뭐 사촌이라고 하나 뭐 다 그렇게 났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어떻게 오나 거기. 그런데 당신 말이야 우리 서울 교육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거야? 왜요? 뭐? 선생을 확 뿌려? 기계들은 확 이게 어떻게 된 발상이야? 당신 농사 져봤어? 아니요. 농사를 말이야 지으려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밭을 쫙 갈고 거름을 쫙 넣고 거기다가 콩을 심을 때도 정중하게 세알리알 쫙 낮춰서 심어. 그래야 콩밭이 되는 거야. 뭐? 콩을 갖다가 밭에서 한 점 확 뿌려? 야, 콩이 될 것 같으냐 그게? 콩밭도 그렇고 벼도 심는데도 그런 정성이 있는 건데 뭐? 선생을 확 뿌려? 이런? 어디서 먹은 공부 배운 게 그거야? 당신 말에 도대체 뭘 배우고 외국에서 돌아와서 뭐 하는 짓이야?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교육이 되는 거야. 그래 얼굴이 지금 34살 때니까 얼굴이 얼마나 빨개요. 화가 혹해 났어요. 교육감 쳐다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하는 식이에요. 내일 이왕까지 가자. 그래서 그만 되는 거지. 제가 여기 온 자리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내가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까? 어떻게 선생님들이 불평불만 없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인사를 할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그 말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적재적소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을 좋은 학교 보내고 나쁜 사람은 나쁜 학교 보내는 건가?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은 원로대에서 좋은 학교 보내고 젊은 사람은 저 영등포로 보내는 건가? 아니면 예쁜 사람은 예쁘니까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좀 뚱뚱한 사람은 나쁜 학교 보내고 어떻게 하는 게 적재적소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4,500명 한 명도 불편 없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 사전 찾아봐 임마. 답이 없어요. 사실은 적재적소란 적당히 하는 거야. 적당히. 말만 적재적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는 그럼 더 좋은 학교 만들고 나쁜 학교 더 나쁜 학교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좋은 학교는 좋은 선생님, 뭐 나쁜 학교 계속 나쁜 선생님 더 나빠지지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섞어요? 그게 적당히 할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냥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적당히 하려면 선생님들이 불평불만 없이 돌아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얘기를 해서 내가 탁 그랬더니 교육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알았어 시작해! 30만 원 같이 먹어가서 시커 먹고서 딱 해서 컴퓨터에서 딱 보고 있어요. 그게 83년대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 제가 해외 교육부금 할 때도 해외 교육원장이 그때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5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거를 제가 그 담당 연구관 했을 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그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데 600만 명의 해외 동포가 나가 있는데 지금 5개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동포가 많이 나가 있는 게 미국이나 일본도 있지만 중국, 러시아도 있잖아요. 남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카나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가죠.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내가 장관님 만났어요. 장관님, 해외에 해외 동포가 있는 나라가 크게 이스라엘, 또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태리, 이 세 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한국, 600만 나라 있습니다. 앞에 세 나라는 약 1000년에 걸쳐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자국민 교육은 어떻게 하나 제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 화교학교를 만듭니다. 화교학교를 만들어서 중국말, 중국 문화, 중국 역사, 중국 생활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나라에서 적응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이 와서 화교가 공무원이 됐다든지 뭐 그런 거 한 사람 없습니다. 짜장면 만들고 우동 만들고 이거 맙니다. 장사하는 거 그냥 그 나라 문화만 배웠으니까 그 나라 적응을 못합니다. 이게 중국의 교육입니다. 일본 교육은 어떻게 하냐? 일본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약 100년에 걸쳐서 내보냈습니다. 일본 사람은 기민 정책을 합니다. 너는 일본 사람 아니야. 일본 학교를 브라질에 만들어도 일본의 교포가 거기에 오면 외국인하고 똑같이 돈을 받습니다. 일본 학생은 무료로 하지만 외국 학생은 약 1000불씩 받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아메리칸 스쿨 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너는 일본 사람 아니다 이렇게 치고 가요. 그게 일본의 정책입니다. 세 번째 하나는 이스라엘 교육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교육은 그 나라의 교육을 잘 받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랍비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 교육을 시킵니다. 유대인의 역사라든지 유대민족의 선민사상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적응하면서 민족정신을 갖게 합니다. 장관님은 이 세 나라 교육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가 좋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 교육이 낫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600만 명이 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뻗치고 있는 사람은 약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500만 명은 다 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무늬만 한국 사람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100년이 넘어가면 민족 정신은 다 없어지고 얼굴만 한국인이 됩니다. 산에 나무가 있어도 잘 다듬으면 좋은 나무가 되지만 놔두면 잡목밖에 안 됩니다. 이 경작을 위해서 교육원이 필요합니다. 장관님께서 여기서 2년이나 3년이면 끝났는데 할 일은 해외 교육원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있나? 국가에 추경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 예산 따면 됩니다. 추경 예산 저를 한 달만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국회의원들 설득을 해서 이걸 통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회에 통과해서 국회의원들 다 설득했습니다.
당신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여기에 지원해달라. 그래야 해외 동포가 새롭게 변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해외 교육원을 다 만들었어요. 중국이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 때 보통 제가 나가 있을 때 교육원이 5개가 있는 5나라에 전부 새 방을 얻어서 했었어요. 민단이나 이런 데 방 하나 빌려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땅을 사라. 다 2,000평 이상 땅을 사라. 제일 요지에다 사라. 만약에 우리 민족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교육하면 안 된다. 유대인 교육도 틀렸다. 보따리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교육하면 안 된다. 크게 만들어서 마치 미국이 우리나라 왔을 때하고 똑같이 교육해야 된다. 온도우드 아펜셀라처럼 2호 학당, 연세 학당처럼 크게 만들어서 쭉 해서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교육원 딱 만들어서 교육원장과 탁 내보내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1년 동안은 거기에 교민들이 원하는 거 다 줘라. 책이고 연필이고 그 과자고 그 스타킹이고 오는 대로 줘라. 그래서 이 한국 교육원에 한국 문화, 영화 보여주고 한국 노래 보여주고 이것만 가르쳐. 배우러 온 사람 배우 가르칠 거 없다. 그냥 나눠주고 거기 가면 받을 수 있다. 거기 가면 좋은 게 있다. 이걸 각인시켜라. 마치 옛날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하듯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목표다. 그럼 1년 다 그렇게 해서 다 우리나라 교육원 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교육원장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민들이 다 스스로 와서 공부해요. 스스로 와서 공부하게 해야 실력이 늘지 억지로 잡아다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그것도 교육부에서 내가 만들어 성공을 시켰어요. 어쨌든 제가 할 얘기가 좀 너무 많지만 어쨌든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마등처럼 일어난 단편들을 좀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사람이라는 것은 늘 자기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새롭게 변화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있는 자리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제가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 대학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 그리고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공부하시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